이제 진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가 이제 거의 다니까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 비즈니스의 전망. 여러분들이 솔루션 하잖아요. 일본은 사회주의입니다. 우리 솔루션을 쓰시면 생산성이 올라가고요. 이게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업체 만나시죠? SI 업체에다가 우리 거 쓰면 이게 효율이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인원이 필요 없게 되잖아요. 우리 맨먼스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누구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귀가 열릴 사람은 클라이언트밖에 없어요. 고객. 그 고객한테 직접 전달을 못하면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고객이 변해야 벤더가 변해요. 제가 자동교부기가 제가 일본에서 300만원에 팔아요. 근데 1200만원이라 있잖아요. 나는 300만원에 팔면 SI 벤더들이 다 나한테 줄 설 줄 알았어요. 한 군데가 이제 와서 줄 섰죠. 자기 사업 폐지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아직도 해요. 왜 그런지. 나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관청의 예산이라는 게 A사, B사 거에서 평균해갖고 내잖아요. 보통 예산이 600이에요. 이제 제가 저질러 버리는 바람에. 그러면 얘들은 시작할 때부터 간접비용이 있잖아요. 대기업은. 나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럼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걸 포기하면 자동교부기 사업부가 해체가 되고요. 자동교부기 사업부가 해체가 되면 그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돼요. 근데 내가 자동교부기를 들고 그 회사에 갔어요. 우리 거 사다 팔면 당신들도 이익도 나고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영업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개발팀을 소개를 할 테니까 거기 가서 데모 좀 해주세요. 가서 데모를 했어요. 그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원초적으로 내 거가 채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 갖고 와봐라. 저 자료 갖고 와봐라. 테스트 해봤냐. 트러블 안 나냐. 그래갖고 나는 그 사람이 달래는 대로 순진하게 연락이 자료를 갖다 줬죠. 그 자료는요. 안 하기 위한 자료였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는 사내에서 이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그 회사 가서 열심히 그렇게 해서 결국 아직까지 7.5%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가지고 어필을 할 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들은 중견급이 많아요. 과장급이나. 그 사람들하고 인맥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슨 개발하는 회사들 한국인인데 일본에서 개발하는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알고 지내는 그런 분들 레벨일 거예요. 그분들은요. 정책을 위반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아요. 사업부를 폐지해야만 돼요. 제 키오스크를 살려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키오스크를 만들고 있는 애가 그걸 검증을 하면 검증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후지츠, 히다치, 애니시 얘들요. 솔루션, 외국 솔루션, 자체 솔루션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사람이 팔아야 될 게. 근데 거기 가서 대리점 계약했다 그래갖고 걔가 내일부터 그거 팔아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일본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아까 얘기했죠? 한 사람이 전쟁한다면 다 한다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은 내가 사가에서 성공을 했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방송 프로를 만드는 거예요. 나라가 넓어요. 사가에 대해서 지금도 일본의 SI 업체 중에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방송 여러분 한번 치실지 알죠? 야후 재팬이나 그 구글 재팬 가서 한문으로 제 이름 치시면 기사가 아마 어마어마한 기사가 나와요. 제가 쓴 기사, 제가 컬럼도 쓰니까 쓴 기사, 저를 취재한 기사 엄청 많아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알려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솔루션을 팔잖아요. 팔면 그 솔루션을 거기다 팔아가지고 그게 어떤 프로젝트가 되도록 그래서 그 프로젝트 개발할 때 최대한 도와줘가지고 그게 신문 텔레비에 막 나오도록 다시 얘기 돌리면 일본 사람은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라도 한 사람만 건너가면 다 건너가요. 그게 일본 사람이에요. 그게 일본 CM에 지금은 CM에 나와요. 그게 일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팔아갖고는 힘들어요. 그렇게 팔아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영업 수완이에요. 가서 대리점 계약할 때 이거 뭐 1년에 얼마 보장 안 해주면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 설득을 하셨다 그러면 받겠죠. 그게 아니라 팔면 돈 달라라는 비즈니스 해갖고는 그런 성공 사례를 만들기 전까지는 후지츠요.
미드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솔루션 있을 거 다 갖고 있어요. 다만 내가 보기에 경쟁력이 없죠. 근데 그 솔루션을 검증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그걸 잘 아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아주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가지고 내 자리가 없어지더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걸 채용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국민은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저 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력 파견 비즈니스를 이제 좀 하거든요. 개발하고 그러는 거. 근데 한국에서 일본으로 많이 보내요. 많이 보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되게 많은 게 여기서 일본에 개발하러 가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잘 나가면 왜 갔겠어요? 여기서 일본 넘어간 사람들은 그 정부 보조금 받아갖고 교육받는 센터에서 공부해서 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일본에서 나름대로 굴지에 이렇게 성장해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채용을 하신다 그러면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귀국한 사람이라고 해서 일본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SKCNC의 그 담당자분도 동경지사장을 15년 했던 분이에요. 동경에서 15년 살면 뭐합니까? 한국인 교회 갔다가 오고 한국인끼리 모여서 골프 치러 다니고 한국인 사회에서 살면 그 사람이 아는 상식과 일본어랑 관계가 없어요. 일본인 친구 집에 제가 갔었는데 방문이 열렸길래 이렇게 봤더니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침대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더라고. 왜 그러지? 근데 가구 파는 데를 갔더니 가구가 재밌어요. 새 가구인데 이게 둘이 반쪽 쪼개진 거를 끈으로 점매놨더라고. 그게 이제 퀸 사이즈 침대래요. 그래갖고 내가 왜 쪼개놨을까? 일본의 문이 좁으니까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나중에 내 친구한테 알게 된 거. 일본 사람은 결혼하면 한 1년 정도만 되면 다른 침대 써요. 1년 정도 되면. 그러다 보니까 침대를 처음에 큰 거 샀다가 나중에 짐되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지는 침대를 사서 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좀 지나면 방을 따로 써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일본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보기엔 배려가 아닌데 이게 부부가 싸움을 해도 그잖아요. 싸움을 해도 한 침대에 자야 어떻게 좀 살도 닦고 그러다 보면 없었던 거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그래서 일본이 이혼율이 높은 거죠. 하다못해 그런 속사정 그걸 알아야 그 사람들의 멘탈을 알잖아요. 그걸 알아야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할 텐데 그걸 모르고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집에서 주고받은 정보, 신문에서 텔레비에서 본 정보 이것만 갖고 살면 제대로 못 살죠. 일단 고객을 연구하세요. 공부하는 거는 돈 들어가는 겁니다. 공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한테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객을 위해서 일하시면요. 일본 고객은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얘기할 때는 일본 사람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독도 얘기만 나쁜 놈들로 바뀌잖아요. 근데 집에서 키우는 개도 그 주인이 자기 좋아하는지는 알아요. 비즈니스 세일스 토크로 얘기하는 것과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틀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분들한테 그게 모자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심이 안 통하는 거죠. 따뜻한 피가 통해야 같이 술을 먹으면서 독도 얘기를 해도 일본 친구가 나한테 나도 네 말은 이해가 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그게 안 되면요. 평행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건 팔려고 하지 말고 사고 싶게 만들으세요. 거기에 시간 들이는 게 돈이 덜 듭니다. 우리에게 좋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것인가.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일본 사람 데려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신문 텔레비에 출연해서 얘기하고 잡지에 글 써서 알리는 그게 제가 한 일이고 저는 자부해요. 제가 해왔던 일이 IT 한류를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일본 방송에도 많이 탔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세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제가 썼던 글이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보시면 많아요. 고객한테 여러분 솔루션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필요한 기사를 골라가지고 전 다방면으로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얘기도 썼고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은 썩었는데 이걸 바꾸려면 한국처럼 인터넷이 정치에 도입이 되면 바뀝니다. 국회에 가봤더니 국회 정보화 단말 있잖아요. 이게 됐대라든지 이런 걸 일본 국회의원한테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을 이제 저한테 정보를 주시면, 기사거리를 주시면 저도 기사를 쓰고, 그런 식으로 일본을 많이 알리시는 게 중요해요. 전시회도 나가시고, 그러니까 오래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전시회도 나가시고 커뮤니티 안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본 사람은 자기가 사고 싶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자기가 사기 싫으면 되는 게 없다니까. 한국 업체 거 솔루션 사라 그랬더니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 회사냐, 한 40명 됩니다. 그 회사 망하면 누가야, 이런 식의 얘기가 전개가 된다니까요. 근데 니네 회사는 소니도 망하게 생겼고 샤프도 망하게 생겼는데 40명짜리 갖고 얘기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제안이 아닌 고객을 위한 제안을 하세요. 그게 일본의 화장품 선전이 있는데요. 그 CM에 한 60 먹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피부 화장을 하는 화장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이쁜데 그 할머니가 내가 증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자기 화장품을 쓰면 자기처럼 된대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꾸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해보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한마디도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식, 첫 번째, 한국 사람이 일본에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거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두 번째, 그것도 2개씩이나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 정부의 자문위원회 외국 사람 들어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맞고, 그 사람들한테 독설밖에 안 하지만 그 독설을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말이라고 들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제가 20년간 봤을 때 느낀 것은, 한국의 솔루션 업체들이 만든 솔루션은 참 훌륭하고 유능해요. 좀만 다듬으면 되겠는데, 원래 그 호박에 굵은다고 수박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수박이라고요. 수박이니까 좀 더 예쁘게, 그죠? 예뻐야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주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이런 걸 발신을 하냐면, 제가 한국에서 해보니까 조그만 나라에서 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큰 나라에 가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그 글로벌한 꿈을 가지시면 좋겠다. 특히 제가 일본에서 보니까 잘만 하면 기회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분야에 있어서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그걸 어떻게 뚫느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오늘 이걸 기화로 해서 그 일본을 공부하려는 분들 어떤 그런 모임을 좀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커뮤니티에서 정보 교환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저도 일본에서 무슨 사업할 때 내가 전자칠판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좋습니다라고 오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한국의 힘을 빌려서 일본을 빨리 선진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선진국이 되면 서로 좋잖아요, 그죠? 우리도 팔고. 트렌드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부품 사서 원자재 받아서 조립해서 팔았잖아요. 이거 해갖고는요, 절대로 무역 적자 개선 못합니다. 거꾸로 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시장에 들어가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로 제 말씀 마치겠고요.